네, 두 번째 세션의 준비가 마쳐진 관계로 바로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최적의 VDI 환경을 위한 뉴타닉스 솔루션이고요. 발표자가 벌써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발표자이신 뉴타닉스 김형민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뉴타닉스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뉴타닉스에서 일단 그 메인 롤은 이제 필드에서 이제 어카운트를 담당하는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제가 또 VDI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뉴타닉스와 HP 애니웨어가 왜 최고의 VDI 조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HP 애니웨어 예전에 이제 테라디시랑 같이 웨비나를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뉴타닉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HCI로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HCI 내용은 좀 많이 빼버렸습니다, 이번에. 예전에는 이제 보통 VDI를 가기 위해서 HCI 아키텍처를 스텝 1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네.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이제 요즘에 여기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워낙 이제 HCI는 많이 아시고, 네. 이제 좀 일반적인 기술이라서 네.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 인프라입니다. 하단에 중앙 집중형 센 스토리지가 있고요. 상단에 이제 X86 서버 위에 가상화 흔히 아시는 뭐 V4나 네. 뭐 C4 아니면 뭐 저희 거도는 네. 저 때는 없었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결국 밑에 보시면 스토리지에 이제 그 I/O 워크로드가 워낙 몰리기 때문에 저 스토리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병목. 네, 스토리지 병목을 없애기 위해서 네. 스토리지를 없애고, 여기 보시는 C1, C2가 스토리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러를 X86 서버에 이렇게 네, 분산해서 네. 여러 개로 펼친 게 이제 HCI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 집중형 스토리지에 있는 디스크들은 전부 이제 X86에 있는 서버 자체에 장착되는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HCI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런 HCI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로컬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온프라미스에 구축하는 인프라도 이제 퍼블릭과 같은 똑같은 이런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신속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하나의 단일 관리 도구를 통해서 인프라를 통합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당연히 고성능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VDI에도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저 여기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Pay as you grow가 좀 궁금한데, 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 구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온프레미스에 인프라를 구축은 하지만, 그렇다면 라이센스에 대한 과금 모델은 원타임 퍼페추얼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제 그렇게 해도 지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옵션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추세가 전부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바뀌는 추세고, 네, 맞습니다. 저기 있는 정확한 용어는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네. 필요한 만큼 구매한다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앙 집중형 스토리지 센 방식의 인프라를 구매할 때는 보통 향후 5년 후까지 맞아요. 보고 네. 한 번에 그 구매를 하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중에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미래 예측량까지 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HCI는 확장이 용이하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딱 구매하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VDI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전사의 직원이 1000명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VDI를 도입을 해요, 기업에서. 네. 근데 1000명 한 번에 안 가신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뭐 파일럿이나 아니면 일단 필요한 부서에게 먼저 도입을 하고요. 뭐 네. 거기서 이제 당연히 좀 안정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HCI가 적합하다는 거죠. 확장할 때마다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미리 1000명분의 인프라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네. 저희 뉴타닉스는 뭐 이거 말고도 뭐 당연히 다양한 많은 장점을 제공해 드리는데, 네. 제가 일단 VDI에서 딱 필요한 인프라 장점 5개만 꼽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뉴타닉스는 이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좀 아직까지도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맞아요. 네. 장비까지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예전에 어플라이언스여가지고요. 네. 예,
예전 모델을 아직까지 기억하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회사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는 원하시는 제조사 다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능 부분인데 이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지만 왜 기존에 있던 레가시 스토리지만큼 고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합 관리 도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즉 다양한 가상화를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NAS 스토리지도 지원합니다. VDI에서 NAS 스토리지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이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앞잔에서 네. 애니 하이퍼바이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뮤타니스도 AHV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나는 뮤타니스를 HCI 인프라로 샀어요. 네. 근데 굳이 다른 회사의 하이퍼바이저를 쓸 이유가 있나요? 그 진짜 그렇게 쓰시나요? 아. 왜 AHV를 내비두고 다른 걸 쓰실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네. 네, 뭐 거의 저희 고객 90% 이상이 다 저희 하이퍼바이저 쓰시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VM웨어를 뭐 네. 적혀 있으니까 VM웨어라고 하겠습니다. 네. VM웨어를 많이 쓰시는 고객은 네. VM웨어가 뭐 솔직히 가상화의 거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네, 네, 오래돼서 VM웨어를 오래 쓰시면 네. VM웨어 환경에 맞게 회사 모니터링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미 있으셔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뮤타닉스 HCI 차세대 인프라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네.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희는 이제 VM웨어 가상화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 VM웨어도 마찬가지로 뮤타니스와 네. 똑같이 네, 제공하잖아요, HCI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뮤타니스 HCI 인프라 위에 그냥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환경의 하이퍼바이저가 VM웨어니까 그렇게 쓰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자기네 VM웨어의 HCI를 쓰는 게 아니라? 국내는 그러니까 많이는 없는데 국내도 있으십니다. 예. 네, 하이퍼V를 쓰시는 고객도 뭐 조금 있어요.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뭐 거의 저희가 6대4 뭐 이런 VM웨어를 꽤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이건 한국이랑 외국이랑 조금 약간 문화 네. 차이가 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X86 아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X86 서버는 원하시는 제조사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하이퍼바이저도 원하시는 제조사 하이퍼바이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성능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VDI에 필요한 인프라 말씀을 드릴 때 신속하다고 했는데 네. 예전에 이제 VDI 구축하는데 막 몇 달씩 걸렸는데 맞아요. 예. VM 배포하는데도 VM 한 대 배포하는데 뭐 5분, 10분씩 네. 배포하고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초 단위로 배포가 가능해서 뭐 섀 섀도우 클론이라는 저희만의 이제 또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VDI 사용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이 돼도 네. 하루 안에 전부 다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야. 많아, 10,000명 단위라도. 이야. 네. 그래서 VM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유타닉스 제품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로컬리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중앙집중형 센스토리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계속 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병목 현상 네. 때문에 IO가 감당이 안 네, 되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 사용자가 처리하는 IO 같은 경우는 서버 내에서 다 처리합니다. 이 말은 네트워크를 아예 안 타요. 그러니까 X86 서버가 10대가 있는데 네. 제가 사용하는 VM, 그러니까 VDI VM이 네. 1번 서버에 있으면 네. 무조건 IO는 1번 서버 내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예 없어서 네. VDI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을 보장을 하거든요. 사용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네. 예, 그냥 그 서버 내에서만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전혀 안 타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VDI의 초창기에 네. 한창 그 금융권 망볼리 할 때 네. 제일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9시가 됐어요. 9시에 출근해요. 네. VM 켜요. 접속해요. 엄청 느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래픽이 몰리니까 IO 몰려갖고 그래서 엄청 느려지는 건데 그게 그때는 아키텍처적인 한계라서 그걸 해결하려고 더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막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네, 저 기술은 이제 저희만의 뉴타닉스 HCI만의 아. 기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저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서버에 있는 VM에만 IO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당 50명이다. 그럼 네. 그 50명은 1번 서버만 사용해요. 아. 뭐 51번부터 네. 100번째 사용자는 2번 서버만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 그거를 막 다 분산해갖고 처리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결국에는 스토리지로 몰렸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지로 다 네, 몰리다 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기 말씀하신 게 이제 부트스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요. 출근 시간. 네, 아니면 그러니까요. 또 회사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몇 시에 이제 바이러스 스캔이 돕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엄청 느려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뭐 99% 스토리지 쪽 I/O가 몰려가지고 아. 느려졌는데 네. 이제 전혀 그런 걸 다 분산해서 네. 처리하기 때문에 네, 그럴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HCI에서 워낙 장점인 네. 확장을 해도 성능 저하가 없고 네. 데이터 로컬리티를 통해서 VM은 VDI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항상 동일한 성능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네. 네. 프리즘. 네, 저희 관리 도구 이름은 통합 관리 도구 이름은 프리즘이고요. 뭐 원래는 프리즘만으로도 뭐 한 30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는 딱 한 장만 준비했습니다. 네. 프리즘에서는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모두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스토리지, 샌스위치, 서버, 가상함 이렇게 관리 도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프리즘이라는 저희 관리 도구 하나로 모든 인프라를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통합이 되니까 당연히 관리자의 업무도 줄어들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VDI에 적합한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네. 프리즘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각 VM마다 리소스 사용률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줘요. 네. 그래서 같은 VDI일 경우 사용자마다 보통 이제 같은 스펙의 네. VM을 할당을 받으시는데 사용자마다 업무 패턴이라든지 업무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뭐 예를 들어서 CPU가 부족하신 분은 뭐 이제 운영자께서 보시고 네. 아 저분은 이제 뭐 좀 더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레거시 인프라를 쓰실 때 가장 좀 많은 고민이 계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증설 확장입니다. 맞아요. 언제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87일 후에는 네. 스토리지가 한 80% 찰 것 같다. 미리미리 늘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반년 후에는 조금 확장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네. 뭐 기업에서 이제 VDI 운영하시는 분이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으려면 미리 기한을 올려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네.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러네요. 기능입니다. 네, 저 성능 분석 쪽에서 지금 네. 보면은 뭐 이제 VM이 9개 정도만 나와 있고 각각의 이상 있는 4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자가 그 아까 프리즘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VM이 1000대, 10,000대 이러면 네. 저렇게 성능에 뭔가 조금 빨간불이 켜지는 것들도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겼을 때 그거를 또 관리자가 일일이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 되나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알람으로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알람으로 뜨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리자한테 맡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저기 알람이 떴는데 네. 그렇다고 무조건 조치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부족하네? 그러면 무조건 올려줘야지. 이거는 회사 정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관리자한테 통보만 하는 역할입니다. 판단은 이제 관리자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나는 일반 사무용에 적합한 VDI 환경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VM에서 엄청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원이 부족하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본인 업무에 안 맞는 거를 돌림으로써 다른 자원들을 예를 들어 할당을 더해주면 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끌어다 줘야 되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맞습니다. 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직접 판단해서 아예 이 사람한테 이거를 더 줄지 말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예. 뭐 그 재밌는 얘기로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부상 중인데 류현진 선수가 네.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 보통 오전에 해요. 맞아요. 그러면 오전에 꼭 느리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링해서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야구를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뭐 실제 있었던 제가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저도 살짝 뜨끔하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리소스가 부족해도 더 드리면 안 되겠죠. 기업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NAS 스토리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VDI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조건소 부장님이랑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보안 이런 목적도 있고 사용자 개인 데이터들은 이제 보통 NAS 스토리지,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VDI에서는 이제 NAS 스토리지가 필수인데 기존에 이제 레거시 인프라를 보시면
기존에 인프라가 있을 때 NAS를 또 새로 사야 돼요. 근데 근데 또 뭐 다른 회사 스토리지를 사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사서 구축하시고 붙이고 연결하고 관리하고 엄청 이런 게 복잡해지죠. 엄청 복잡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아, NAS도 그냥 그 클러스터 인프라 아. 내에서 용량만 있으면 네.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굳이 새로 도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NAS 스토리지를 저희가 제공했는데 단순히 이제 스토리지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셀프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파일을 지었는데 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파일을 지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꼭 그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복구하실 수 있는 관리자한테 도움을 요청을 안 하시고 직접 복구하실 수 있는 좋네요, 저런 건.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기능들은 이제 IT 운영자 관리자분들께서 네.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이런 파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O가 많은 파일 아니면 뭐 접속이 많은 파일 그리고 뭐 파일 타입도 뭐 PDF, PPT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주고요. 특히 저 중에서 장점이 이상 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는데 계속 누가 어떤 특정 폴더, 특정 파일에 접속을 시도를 하면 그런 오. 것까지도 알려주거든요. 네. 요즘에 보안이 중요하니까 저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VDI 사용자 데이터를 좀 더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안 사고가 발생할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서. 네. 네, 네, 권한이 없는데 이제 접속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파일에 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이미지 파일, 뭐 도면 파일이라고 예를 하면 네, 네. 특정 파일만 막 사용자가 갑자기 막 100번 넘게 하루 뭐 음. 짧은 시간 내에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감사가 네, 네, 필요한 네.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지켜봐야죠.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중요하죠, 보안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방화벽은 다들 기업마다 들고 계시는데 방화벽의 역할은 결국 외부랑 내부를 그렇죠. 통제하기 네, 위한 네. 건데 게이트웨이 역할만 하니까요. 그럼 내부에 있는 VM들끼리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냐 이건데 저희 뉴타닉스는 이런 것도 자체적인 솔루션 뭐 추가로 아, 도입하셔서 뭐 구매를 하고 추가로 도입하셔서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분산 방화벽인가요, 저게? 네, 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VDI용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네. 외주 개발자분이랑 만약 네. 실제 이제 기업에 있는 임직원분이라고 하면 네. 외주 개발자가 기업에 있는 임직원분들의 데이터에 접속을 하면 안 되겠죠. 네. 혹시나 임직원분이 실수를 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흘려도 그걸 그래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이상 증상을 가진 VM이 이제 아예 그냥 격리를 시켜버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보안, 랜섬웨어,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감한데 네. 뭐 별도로 추가로 도입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아.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VDI를 도입하시면서 보안까지도 강화하실 수가 있는 거죠. V모사의 그 그 솔루션의 매우 강력한 기능이라고 그들이 홍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거랑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기능이 예,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장점이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요. 라이센스만 있으면. 네, 네. 그 N 제품은 네.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좀 더 번거롭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관리 맞아요, 포인트가 맞아요.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런 버전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이제 HCI의 가장 큰 그쵸. 장점이면서 동시에 VDI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 확장 기능입니다. 네. HCI는 뭐 워낙 다들 잘 아셔가지고 이제 X86 서버를 한 대씩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X86 서버에 한 대 이제 VDI를 도입할 때 보통 이제 요즘에 표준화가 되는데 X86 서버당 회사에서 표준 스펙을 정하고 여기다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뭐 이렇게 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엄청 쉽습니다. 뭐 사용자가 150명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100명이면 2대 하시면 되고요. 1000명이면 20대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로컬리티 기능을 통해서 음. 아무리 늘어나도 보시는 것처럼 성능은 그냥 똑같다는 거죠. 네. 서버가 많아진다고 해서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네, 네, 네. 성능은 항상 고성능에서 그냥 똑같은 성능을 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가능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증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그냥 장비 늘린다고 해서 성능과 용량이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HCI는 저게 되니까 이런 네, 유연한 맞습니다. 확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얘기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젠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네. 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연한 확장 기능을 통해서 특히 이제 VDI에서 우와. 장점이 인프라 교체인데 VDI가
국내에서 이제 활성화된 게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도입이 시작됐거든요. 네. 물론 그 전부터 있던 기술이지만. 네. 근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감가상각이랑 장비 폐기를 5년 정도로 잡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5년 지나면 새로운 서버, 새로운 스토리지를 교체해야죠. 사가지고 그 사용자 데이터들을 그거 다 마이그레이션 맞아요. 일일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뭐 엄청 오래 걸렸죠, 솔직히. 뭐 그리고 또 네.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무조건 발생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저희 뉴타닉스는 HCI는 기본적으로 확장이 쉽고 이거는 타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 네. 뉴타닉스만 유일하게 확장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게 조금 약간 전세대 CPU입니다. 캐스케이드 전세대 CPU고 네. 스토리지는 SSD랑 하드디스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형태를 네.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로 장비를 도입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이 아, 사용하시는 아이스레이크. 아이스레이크 CPU에 올플래시. 요즘에는 이제 올플래시가 네, 워낙 네. 보편화됐으니까 네. 올플래시를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가상화에서 잘 아시는 네. V모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네. 네. VM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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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사용을 그냥 계속 하시다가 야. 이제 캐스케이드 레이크가 이제 5년이 돼서 이제 폐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노드를 떼버리면 됩니다. 네, 데이터는 우와. 다 넘기고 그냥 무중단으로. 이러면 이제 인프라가 자동으로 교체됐죠. 와, 저기 신기하네요. 보시면 네, VM도 그대로 있고 네. 저기 VM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 NA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죠. 또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또 NVMe가 네. 이제 보급이 되는 추세니까 네. 다음 CPU가 나오면 네. 또 그대로 붙이셔가지고 VM을 이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HP 애니웨어를 고려를 하고 계시면 네. 뭐 만약에 VDI가 1000명인데 한 100명만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저기 서버 2대에만 GPU 카드 달아도 되고요. 야. 네.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뉴타닉스만의 다른 HCI랑 비교해서 뉴타닉스만의 확장 기술입니다. 이게. 아니, 이게 안 되니까 초반에 막창 구매해서 네. 갖다 놓는 네. 그런 거고. 네. 아, 신기하네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약간의 한계라고 인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 진짜 많이 모르셨을 것 같네요. 야, 네. 대단합니다. 이게 운영자분들, IT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으셨던 게 이제 네. VDI를 인프라를 바꾸면 그 네.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그게 실제 이제 엔드 유저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꼭 데이터가 몇 개씩 없어지고 제대로 안 그러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못 바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뉴타닉스를 통해서 VDI를 하시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러네요. 장점이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뭐 이제 주요 기능은 다 말씀드렸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세션에서 뭐 HP 애니웨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네. 사스 형태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저희 뉴타닉스가 이제 오늘 HCI VDI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온프라미스를 통한 프라이빗 네. 또 퍼블릭과 연계를 통한 하이브리드를 다 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VDI 같은 경우도 퍼블릭을 뭐 쓰시는 고객도 있고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이제 레거시에 온프라미스에 구축을 하시는 고객도 있는데 네. 뭐 그 아까 앞에서 외주 이런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일시적으로 100명분의 VM이 필요한데 뭐 1년만 지나면 이제 그분들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굳이 온프레미스에 구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퍼블릭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온프림 VDI랑 퍼블릭 VDI랑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럼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뉴타닉스를 통해서 밑에 적혀 있는 아. 뉴타닉스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관리도구, 온프림에서 사용하는 관리도구인데 퍼블릭까지 보이는 거죠. 야. 그래서- 아까 네. 그 프리즘 그걸로 네, 관리가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을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온프림에 HP 애니웨어로 구축을 하시든 네. 퍼블릭에 구축을 하시든 하이브리드로 하시든 뭐 이렇게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HP 애니웨어에서 사스 형태의 그러니까 VDI에서는 이제 흔히 세션 브로커라고 하는데 아, 네, 관리 도구를 퍼블릭에 놔둘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뉴타닉스 기반의 온프라미스에도 있는데 네. 관리 도구는 퍼블릭에 놔두실 수도 있고 야. 뭐 이런 다양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PU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고요. 뉴타닉스 HCI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뉴타닉스 HCI를 도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VDI를 위에 올려야 되는데 네. HP 애니웨어를 올리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윈도우 11을 쓰는 고객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윈도우 11도 저희가 다 잘 지원을 하고요. GPU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N사, 엔비디아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뭐 네. 아직까지는 네. 뭐 엔비디아를 지금은 쓰시는 거죠. 네, 네. 저게 워낙 압도적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PC랑은 다르게 서버 쪽은 네. 엔비디아가 아직은 네, 네. 압도적이라서 엔비디아 네. GPU를 장착을 하시고요. 네. VDI 환경에서 야. 일단 뭐 웬만한 3D 워크로드를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뭐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제가 저 어도비까지는 그래 오케이 예. 될 것 같은데 카티아, 뭐 지멘스, NX 저런 게 된다고요? 네, 근데 우와. 저희 이게 중요한 게 아 GPU가 야. GPU는 뭐 그냥 엔비디아에서 새로 그 데이터 센터용이든 VDI용이든 네. 출시되는 거는 저희가 다 바로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원하시는 GPU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엔비디아 GPU 보시면 그 요즘에는 VDR이 이제 EUC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인디비주얼 예, 컴퓨팅. 네. EUC용 GPU가 라인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아.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헤비한 3D 애플리케이션도 네. 당연히 구동이 잘 되는 게 이제 저희 쪽 인프라에서도 성능을 받쳐주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른 일반적인 V사나 C사의 VDI 솔루션으로 하면 네. 화면 끊김 현상이 꽤 발생을 했죠 기존에. 네. 네. 뭐 그건 야. 이제 뒤에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엔비디아는 지금 A100까지만 돼 있는데 새로 나온 H100도 지원을 하나요? 네, 네 이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안 드렸네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야.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프라에서 GPU를 장착하면 이만큼 성능 향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VDI에서 특히 오늘 여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GPU VDI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네. 저희 인프라에서는 이제 GPU를 장착하시면 최소 3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네.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네. 인프라에서 이렇게 GPU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뒤에서 들으실 HP 애니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뉴타닉스 GPU HCI랑 애니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최고의 네, GPU VDI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조합해서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서두 인트로멘트를 준비하면서도 아 진짜 될까? 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여전히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제가 전 직장에서 VDI를 좀 많이 써봤거든요. 아, 그리고 네, 실제 뭔가 그 V모 사이에 네. 한창 엔비디아 VGPU 얘기하면서 네, 네. 아이패드 갖다 놓고 시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시연을 하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느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시연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실사용자는 이건 뭐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워낙에 오래전이긴 했어요. 2010년대 중반 때니까. 제가 앞에서 발표하신 조건수 부장님이랑 네. 예전에 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는데 네. 조건수 부장님이 저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완전 초창기에 같이 가서 한 적이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때 참 절망적인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VDI에 대한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워낙에 거기에 대한 좀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고성능의 엔비디아 VGPU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겠네요. 벌써 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세션을 잠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